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미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 메모장에 저장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인트로 보시는 동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미로는 25칸짜리 미로를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설명을 25칸짜리로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가로 세로 5칸짜리 미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로를 만드는 알고리즘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제 식대로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시고 더 다른 코드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미로는 기본적으로 메인 루트를 뚫어준 다음에 아직 가보지 않은 루트를 다시 한번 뚫어주는 형태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미로를 만들 때는 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방과 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벽도 뚫리는 벽이 있고 뚫리지 않는 벽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서로 별개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령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벽이 같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경로를 파악할 때는 이렇게 방들만 딱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해본 다음에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미로의 경로를 구현할 때는 이렇게 벽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표현을 할 때는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그냥 메이즈고요. 자, 이거는 메이즈 맵으로 자, 이름을 정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즈 맵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다 채우는 상태에서 이제 흰색을 채우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이 메이즈 맵에 해당하는 자,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칸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두신 상태에서 강의를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로를 먼저 찾는, 경로를 임의로 설정을 하는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 위치를 계속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 시작은 항상 첫 번째 칸.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로를 생성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좌표라는 개념이에요. 이 좌표를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십니다. 자, 좌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변수도 그렇고 R과 C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R, 0, 1, 2, 3, 4 여기 있는 게 다 R이고요. 그 다음 C도 마찬가지 0, 1, 2, 3, 4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첫 번째 이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 변수를 담은 리스트 가지고는 이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방을 하나 구현할 수 있는 자, 그 클래스에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행과 열에 해당하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 0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비지트는 뭐냐면 방문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본값이 0인데 내가 여기를 한번 지났다 라는 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1로 이따가 바꿔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전 방이라는 거는 이 경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방금 전에 어느 방에서 왔는지 그 부분을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근데 시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넌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동 후보 셔플이 필요하다고 써있는데 셔플은 이게 뒤섞는다는 얘기죠. 자, 이동 후보 얘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표를 기준으로 자, 왼쪽이 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열입니다. 자, 그래서 1,0이라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한 칸 가겠다. 0,1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겠다. 자, 마이너스 1,0은 위쪽으로 한 칸 가겠다. 0,-1은 왼쪽으로 한 칸 가겠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차례대로 적어놨는데 자, 이거를 셔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뒤섞어 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와서 뽑겠다는 소리는 팝 함수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서 지우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이든
4개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동을 할 수 없는 조건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은 지우고 나머지 방향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랜덤으로 예를 들어서 자, 위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위쪽을 가려고 하니까 위쪽이 없죠? 이 부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패스. 자, 팝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은 다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3개 중에 랜덤으로 고르게 되겠죠. 만약에 왼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쪽이 나왔는데 마찬가지 이제 왼쪽도 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랜덤으로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자,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일단 팝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일단 이 오른쪽이라는 방향은 없어지고요. 얘가 아래쪽이 남아있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아래쪽이라는 것도 한번 내려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오른쪽을 한번 넘어간다라는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체크를 해놨죠. 요게 이제 한번 지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지나간 방이다. 요 비지트 값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 행은 바뀐 부분이 없으니까 0이고요. 근데 열은 바뀌었으니까 지금 1로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0,1에 해당하는 위치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전방 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방을 이제 이걸로 바꿔줘야겠죠. 내 왼쪽 방으로. 자, 이동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셔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임의로 아직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셔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 임의로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자, 이 부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왼쪽은 칸은 방은 있지만, 자, 왼쪽은 방은 있지만 이미 방문을 한 방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위쪽은 애초에 좌표가 안 되고요. 자, 아래쪽이나 오른쪽이 가능한데 아까 오른쪽 해봤으니까 아래쪽이 나왔다고 치고 자, 아래쪽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아래쪽으로 하더라도 일단 아래쪽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이 남아있어요. 이따가 거슬러 올라오면서 오른쪽으로도 한번 가볼 거다.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좌표가 다시 바뀌었죠. 체크 되어 있고요. 좌표가 1,1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전 방은 당연히 요 놈으로 설정을 다시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동 후보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아래 왼쪽 다 되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일단 예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지금 여기 있는 좌표도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1 증가시키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1 증가시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감소시키는 거고,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번에 또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체크가 됐고요. 이제 이전방 1로 옮겨야겠죠. 그 다음에 비지트도 나중에 1로 바꾸게 될 거고요. 좌표 잘 나와 있죠. 좌표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놓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쭉 가서 내가 못 가는 방은 패스하고요. 내가 갈 수 있는 방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막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여기 이쪽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한 곳에서 자, 위로 가려고 해보니까 이미 방문이 되어 있는 방이고요. 자, 왼쪽으로 다시 가려고 해보니까 마찬가지 방문이 되어 있죠. 자, 오른쪽하고 아래쪽으로도 가보려고 하니까 이미 여기는 막혀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전 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전 방으로요. 자, 그러면 바로 전 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여기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여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럼 뭐만 남았어요? 1로 아직 안 갔으니까 여기가 남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자, 그냥 예시로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마찬가지죠. 여기 안 되죠. 여기 안 됩니다. 여기 안 되죠. 이미 다 방문을 했던 방이에요. 자, 아래쪽은 이미 막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전 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이전 방에서도 보니까 막혔고요.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어요. 자, 그럼 다시 또 이전 방으로 갑니다. 자, 이전 방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막혔고 여기 막혔고
자, 왼쪽도 막혔죠?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위쪽으로 가겠죠. 자, 위쪽으로 가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으로 쭉 넘어갔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방 방문했고요. 위쪽 방 방문했고요. 아래쪽 방 방문했고요. 자, 왼쪽 방도 방문했습니다. 마찬가지 그럼 얘도 뒤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다 방문했고요. 자, 이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일로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안 가본 길을 가본다라는 거죠. 저기 위쪽에도 안 가본 길이 있으니까 자, 이건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금 표시가 해서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엔 갈 길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겠죠. 자,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서 여기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자, 그래서 일로 가서 이렇게 채우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채우고 나서는 여기 또 막혀 있으니까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돌아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남은 데 가보려고 하니까 이미 막혀 있죠. 막혀 있다기보다 이미 방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미 모든 경로를 다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방과 방끼리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로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미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 위치가 있으니까 종료 위치를 뭐 임의로 잡으면 되겠죠. 이쪽을 잡든 뭐 이쪽을 잡든 해서 미로를 접근할 수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거를 제가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가 길지는 않습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개념 설명을 미리 좀 드린 거고요.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를 20으로 뒀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5칸, 10칸, 뭐 50칸 뭐 약간 더 메모장의 크기를 줄이면은 50칸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 메이즈랑 그 다음에 이제 메이즈 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포문이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줄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바깥쪽부터 먼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만큼 자, R이 변수가 변화하면서 이제 반복을 하겠다는 건데, 뭘 반복을 하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걸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 포문이 하나 돌면서 사이즈만큼 반복을 하고 있죠. 자, 가로 세로 정비율의 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룸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있어요. 네, 룸이라는 클래스가 뭔지는 이따가 같이 한번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RC 현재 위치죠. RC 행과 열 좌표값을 넘겨주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즈 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뭐 구조를 잡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온통 까만색 도형으로 채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룸 객체 이런 게 아니라 채우는데, 자, 여기 보니까 사이즈 곱하기 2 플러스 1 사이즈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현재 사이즈보다 2배 그리고 하나 더 칸을 만들어줘야지 자, 벽이 완벽하게 생성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 부분을 보시면 자, 벽이 하나 있고요. 방이 하나 있고요. 벽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고 벽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고 벽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고 벽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 칸이 B죠. 자, 그래서 2개씩 5칸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5일 경우에 자,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준 겁니다. 그래야 5개의 방이 있는 미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구조를 잡게 되면은 자, make 함수를 통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할 거예요. 그 경로에 따라서 여기 아래쪽에 미로를 그려주는 자, 코드가 나와 있죠. 자, 미로 그리는 코드는 일단은 경로 생성하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make라는 부분은 일단 눈에 보고 계셔야 되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랜덤은 이제 임포트를 하나 해놨고요. 자, 클래스 만들 때 R하고 C 아까 넘겨받았죠? 그래서 R과 C에 할당을 하고 있고요. 자, 비지트 방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랑 자, 프리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 이전 방에 대한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자, 그런 변수고요. 자, 그 다음에 DRCT 다이렉트를 제가 그냥 줄여서 써놓은 건데, 이거는 방향. 자, 이 부분은 객체를 생성했을 때 받아온 R과 C 값을 기준으로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0,0을 받아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갈 위치를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일단 차례대로 저장을 해 놓고요. 밑에 랜덤 셔플을 이용해서 섞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선택을 하더라도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방을 여러 개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방은 나란히 나열만 되어 있지 이 경로를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사이즈가 25라고 했으니까 가로 25개, 세로 25개의 엄청 많은 양의 객체들이 생성이 되어 있겠죠. 자, 요거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객체 부분 여기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최초로 메이크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떤 인자를 넘겨줬는지 자, 그 부분도 위쪽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해가 편하도록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메이크가 맨 처음에 받는 건 이제 프리브라고 해서 내 이전, 현재죠. 호출을 할 때 현재. 근데 이제 호출을 해서 넘어오게 되면은 그건 바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방에 객체를 넘겨받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넌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이즈 0,0은 시작점이에요. 내가 시작을 어디로 하고 싶은지. 저는 근데 왼쪽 맨 위로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메이즈에 0,0을 자, 룸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즈는 말 그대로 메이즈 리스트를 갖고 온 거고요. 사이즈도 마찬가지 현재 사이즈를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로벌 엔드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넣어놓은 건데 제가 안 지웠네요. 이거 지금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내가 받아온 룸의 방에 방 안에 들어있는 프리브 값을 현재 프리브 값으로 지정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얘가 프리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룸이 되는 거죠. 자, 이 룸 안에는 프리브 값이 있는데 이 값을 W가 아니죠. 이 값을 얘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있는 방에서 들어왔어요. 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프리브 값이 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처음엔 넌이고 그 다음부터 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넌인지 확인을 합니다. 자, 넌인지 확인을 하게 되면 메이즈 맵이죠. 메이즈가 아니죠. 메이즈 맵이에요. 메이즈 맵의 맨 윗줄이죠. 극한의 맨 윗줄에 아래 화살표, 그러니까 진입로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거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 이 부분은 뭘 하는 거냐면 빈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벽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리브랑 룸이 있는데 이 프리브가 여기 있고요. 룸이 여기 있습니다. 프리브 빼기 룸이라고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라고 하면은 프리브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프리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였다. 그럼 룸이 3이죠.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이죠. 말 그대로 내 왼쪽이죠. 내 바로 전 방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자, 메이즈 맵의 어느 위치에다가 자, 빈칸을 넣어주고 있죠. 일단은 꽉 채워 있는 네모칸으로 전체를 다 채웠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어느 벽을 뚫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은 자, 그림을 하나 그려서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뭐 3칸짜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메이즈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보면은 자, 얘는 0,0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 0,1이에요. 자, 그래서 얘랑 차이 값을 보면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0,-1이 되겠죠. 0,-1이 이쪽인데 이거를 메이즈 맵을 기준으로 보면 좀 다르다 이거죠. 자, 메이즈 맵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도 좌표고요. 얘도 좌표고 얘도 좌표고 얘도 좌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는 자, 요것도 이제 좌표겠죠. 그러니까 1,1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 중간에 한 칸이 더 있으니까요. 자, 1,3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벽이 있죠? 요 벽이 1,2인 겁니다. 이 벽이 1,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벽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야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룸의 R값과 C값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죠. 현재 룸은. 자, R값과 C값을 한번 볼게요. R이 0이고요. 자, C가 1입니다. 자, 근데 1씩 더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죠. 그리고 곱해요. 그럼 얘가 곱하기 2를 만났으니까 2가 되고요. 얘는 곱하기 2를 만났으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을 빼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1,3이 되겠죠. 자, 이 상태입니다. 얘가 레이즈 맵에서는 1,3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거기에 플러스 R과 플러스 C를 해주고 있죠. 지금 요 RC 구한 게 요 값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1 그대로 놔두고 얘는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니까 2가 되겠죠. 자,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워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 요 벽이죠. 자, 요 벽을 지워주는 겁니다. 넘어오려면 당연히 벽이 지워져 있어야 되니까 넘어온 벽을 지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의 비지트 값을 1로 바꿔줬죠. 자, 1로 바꿔줬다는 얘기는 방문을 했었다, 방문을 한 방이다 라는 걸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빈칸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만큼, 여기도 요만큼. 자, 이거는 벽을 뚫는 게 아니라요, 방을 뚫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메이즈 맵이 현재 지금 꽉 찬 네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벽을 뚫는 건 벽을 뚫는 거고, 이제 방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방도 빈칸으로 만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편하게끔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건데요. 실제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몇 번 호출이 되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미리 좀 적어 놨습니다. 현재 좌표는 지금 룸 R과 룸 C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 좌표가 일단 지금 떠 있고요. 자, 현재 좌표 예를 들어서 0,0 해볼까요? 0,0이고요. 자, 반복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while true는 무한 루프를 일단 돌리겠다는 얘기죠. 무한 루프를 돌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종료 조건이 필요하죠. 자, 종료 조건이 이겁니다. 자, 룸 객체에 여기 있죠? 다이렉트. 여기에 요소의 개수를 체크해서 이 개수가 만약에 0이면은 이 while문을 끝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끝낼 수가 있냐? 자, 밑에 보면은 다이렉트에 팝이라는 함수를 쓰고 있어요. 자, 팝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죠. 뭐 섞여 있겠지만 예시로, 자, 이 부분이 지워지면서 가지고 와지기 때문에 그 가지고 온 값을 nr과 nc에다가 각각 할당을 해서 없애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받은 이 값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좌표 체크.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았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없는 좌표죠. 자, 없는 좌표를 지금 가겠다라는 의미가 일단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가보기는 해야 되니까, 자, 체크를 합니다. 일단은 사이즈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0 이상이어야 됩니다.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nr, 행에 해당하는 값이 0 이상이고 사이즈보다 작은지, 그리고 열에 해당하는 값도 0 이상이고 사이즈보다 작은지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좌표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좌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뭘 체크해요? 내가 방문했던 곳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자, 방문을 했던 곳이 아니라고 하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방문 기록이 있으면은 방문 기록이 있음 하면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좌표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진행 불가라는 멘트가 뜨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또 넘어가겠죠?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 또 체크할 거고요. 마찬가지 또 하나 뽑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못 뽑았으니까. 자, 이걸 뽑아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이거든요.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조건이 또 안 되겠죠. 진행 불가 뜨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갖고 오겠죠. 자, 이번에는 0,1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좌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ke 함수가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다시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해요? 현재 방을 프리브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었던 방,
이 부분이죠. 검증된 가고 싶었던 방을 자 룸으로 넘깁니다. 메이즈 사이즈를 항상 똑같이 넘기는 거니까. 자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현재 존재했던 방은 이전 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방은 내가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된 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코드의 재기함수로 미로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현재 지금 경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로를 생성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 부분은 넘어와서 메이즈 맵을 통해서 자, 메이즈 경로는 이미 끝났고요. 자 출력을 하기 전에 자 이 부분은 뭘 하는 거냐면 종료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요 테두리에 이 부분은 종료 위치로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1부터 사이즈 곱하기 2 이 부분까지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랜덤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로줄 마지막 세로줄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 랜덤으로 하나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의 왼쪽 칸에도 벽이 있으면 당연히 진입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패스로 넘기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자 이 해당하는 선택된 부분을 자 화살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 여기가 출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벽 중에 한 곳을 자 출구로 지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왼쪽이나 아래쪽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에 써야겠죠. 자 maze.txt 지금 프로젝트랑 똑같은 폴더에 maze.txt라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을 할 건데요. 쓰기 모드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메이즈 맵이 지금 2차원 리스트이기 때문에 자 요 R을 다시 한번 C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소 하나하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요소 하나하나를 write 써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폼은 안쪽에 끝났으면은 한 칸 내려와야 되니까 자 아래쪽에서는 자, 역/n 엔터를 한번 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쭈루룩 입력을 한 다음에 자, 파일 클로저를 이용해서 파일 스트림을 닫아주면은 자 오늘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이즈라는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폰트를 조금 바꿔놔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는 건데요. 이 폰트가 혹시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게 막 뒤틀려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도둠으로 글씨체를 바꿔봤는데 도둠으로 하니까 막 전혀 안 맞아 보이죠? 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폰트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hy 경고딕을 했었죠. 자, hy 경고딕 굵게를 했더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로를 만드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재기함수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강의에 대한 사소한 질문이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걸 몰랐던 다른 분들한테도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미로, 이 생성된 미로를 자동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턴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